좋다. 일어나라. 일어나. 자, 이제 다시 8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87을 잠깐 보면 이거 합니다. 이제 수학이관 이거 들어갈게요. 수학이관. 거기에 보면은 자, 6항, 1, 2항, 4항, 3항 이 체계를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자고요. 6항, 1, 2항, 4항, 3항. 네, 보셨습니까? 6항이 검정교서, 1, 2항이 검사학생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심조서, 그 다음 4항이 수학이관 작성, 피고난 자의 진술서, 사인학생 피해자 심조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법정인데요. 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다. 지금 갑의 문제를 입증하는, 여기 이제 서류가 들어오는데요. 이 서류가, 자, 이만큼 똥이 묻어 있는 서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가, 이제, 이만큼 똥이 묻어 있는 서류도 있고, 서류가, 이거 좀 옮겨야 되겠네. 이거 너무 앞에 붙였다, 그죠? 서류가 이만큼이나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서류는, 자, 이만큼이나 이게 똥이 묻어 있는 서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갑이 있고, 자, 을이 있다 했을 때, 갑이 지금 피고인이야. 자, 여기 이 서류 안에는 전부 다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이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자가 법관한테 바로 들려주면 원본일 건데 다른 곳에서 한 내용을 적어놓은 서류가 이리 들어온다는 거죠. 됐죠? 근데 이만큼 똥이 묻어 있으니까 이 똥이 제거되어야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깨끗해야만 들어온다 했죠. 깨끗해야만. 우리 조금 전에 이 깨끗한 서류 2개는 봤습니다. 그죠? 이 깨끗한 서류, 똥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은 서류를 맞잖아요. 이게 뭔데? 311하고 315였죠. 이 서류는 그냥 들어오면 돼. 이 안에 집어넣어 갑의 범죄를 입증하는 내용이 물론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자, 이 서류들은 뭔 서류들이라? 이거는 312. 수사기관 작성 서류. 수사기관 작성 서류. 예. 그리고 이 똥 제거법만 이제 알면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은요. 이 서류는 뭐라고요? 이거는 검정조서. 위에다 적을까? 얘는 검정조서. 자, 이제 세 칸 묻어 있는 거죠. 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신조서. 피고인이 된 피신조서. 그다음 이건 네 칸 묻어 있는 건요. 이제 그 조금 더 똥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은 이거는 수사기관이요.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검사하고 사기관을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수사기관 작성, 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 자, 그다음 이거는요.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똥 제거법만 이제 우리 알면 되는 거죠, 그죠? 똥 제거법만 알면 된다. 그냥 어쩌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체계는 다 잡았죠. 다시 한번 매체시켜보고 들어갈게요. 그 87페이지. 수사기관 작성 검조서. 이게 검조서요. 똥이 가장 적게 묻어 있죠. 시용성이 그나마 수사기관 작성 서류 중에 높게 보장되는 서류예요. 그 다음에 검사학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심조서. 검사학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심조서는 똥이 조금 더 많이 묻어 있어요. 그죠? 시용성이 좀 더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사기관 작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안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안조서. 그 똥이 좀 더 많이 묻어 있어요. 시용성이 더 떨어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사기관 작성 피해자 심조서. 가장 많은 똥이 묻어 있어요. 시용성이 아주 낮아요. 이렇게. 이때 여러분, 이때 네가 직접 적어봐 라고 해서 네가 직접 적어봐 뭐 진술서. 여기에 진술서가 나왔다면 여기는 진술서 놓을 수는 없겠다. 그죠? 여기 진술서가 나왔다면 뭐하고요? 이거하고 그냥 똑같은 서류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진술서가 나왔다면 이거하고 똑같은 서류가 되는 겁니다. 원래 조서를 적어야 되는데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네가 직접 적어봐. 이 진술서가 나왔다면 이런 진술서 여기 옮겨볼까요? 여기 이제 진술서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다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5항이죠. 5항.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검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몇 항이요? 이거는 몇 항? 이거는 6항. 이거는 몇 항이요? 1, 2항. 이거 몇 항이요? 이거는 4항. 이거는 몇 항이요? 3항. 3항 되죠. 이게 진술서가 5항이죠. 5항은 그 각각의 조사하고 동일한 거죠. 이 진술서는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만큼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즉 똥이 묻어 있는 것, 똥 제거법만 이러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똥 제거법이 어디 있냐면 넘어가서 89페이지 있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89페이지에
그 오른쪽 하단을 일단 먼저 보고 이제 개념 잡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개념 잡고 들어갈게요. 이게 서류가 작성이 되면요. 서류가 작성이 되면 그 오른쪽 하단 보세요. 신교재는 89 맨 오른쪽 하단. 구교재는 그 그림 보시면 되죠. 거기에. 오른쪽 하단을 보면 사람 나오죠, 사람. 자, 요런 이제 진술하면 조서를 다 작성해요. 그죠? 조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은 서류가 2장 이상이면 사이에 도장을 받게 해요. 이 간인.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 적게 하죠. 이 서명. 그다음 여기 또 서명 말고 이제 타이핑을 쳐가지고 사이간이 이름을 적었다면 거기다 이제 도장 찍게 하죠. 이게 기명 날인. 서명이나 기명 날인 중에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하면 돼요. 이 간인은 꼭 해야 되고. 이게 형식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은 진술한 자가 잘 알겠죠. 그 원진술자의 진술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피해자 신문 이 조사 과정이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면 영상 녹화물을 통해서도 요놈이 진술한 대로 이 조서가 작성이 됐는지 이거 증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영상 녹화물에 준하는 과학적이고 기계적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는 있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 기재 내용이 진실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내용 인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인정은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밖에 안 됩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진술밖에 안 돼요. 영상 녹화물과 객관적 방법은 안 됩니다. 내용 인정은. 자, 이렇게 해서 형식적 진정 어떤 거라고요? 간인,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실질적 진정 설립은 뭐라고요?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 내용 인정은 뭐라고요?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 이게 바로 내용 인정이죠. 자, 다 됐고. 그러면 자, 맨 위로 올라가서 1량부터 볼게요. 1량. 자, 금사학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그래서 공범자라든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여기 들어가지 않죠. 그죠?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금사학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어디로 내려가요? 바로 그 밑에 로마자 3. 수사위원 작성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기재한 조서. 여기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는 뭐도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검사학성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들어간다는 것을 같이 뭐 메모를 해둬도 좋아요. 그 로마자 3 있잖아요. 알면 안 적어도 돼. 이 로마자 3에 수사위원 작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에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검사 작성 공범자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도 수사위원 작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조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오케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검사학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는 그러면 1량입니다. 먼저 1항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돼.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피해자 신문 과정대로 자 한번 복수 한번 해보자. 출석 요구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면 진술급금 고지하고 그다음 진술은 고지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인정신문 한다. 그자? 인정신문하고 그다음 피해의 사실과 정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을 하재.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시키고 그자? 그리고 신뢰관계인 동성 이거는 하게 할 수 있다. 그자? 그리고 조사 다 끝나고 나면 보여준다. 그자? 보여주고 정관 변경 이의제기 할 거 있으면 추가로 자 기재를 한다. 그지? 그 이의제기했던 부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더 이상 정관 변경 이의제기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자필 기재하게 하고 그리고 간인을 하게 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재. 물론 조사 과정 기록도 해야 돼. 조사 과정 기록 조세하거나 별도의 세매에 기록해서 편찬을 딱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가 되는 거죠.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이 안에는 간인과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들어간다. 그지? 이걸 뭐라고 해? 형식적 진정 성립. 근데 이전에는 적절방을 요구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형식적 진정 성립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형식적 진정 성립의 개념이 좀 더 확대 강화됐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예 조사 과정 이 전체가 적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서류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 여기에 형식적 진정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 진술이 뭔데? 실질 아까 개념 잡았죠?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술이 이것을 뭐를 통해서?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 만약에 부인하면 그때는 뭐로 넘어가? 2항으로 넘어가서 실질적 진술임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영상 녹화물 그리고 객관적 방법. 객관적 방법 뭐라고요? 영상 녹화물에 준하는 과학적이고 기계적 방법만. 조사관 통역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CF. 조사관 통역인 X.
조사관, 그리고 통역인은 과학적이고 기계적 방법이 아니지. 기계가 아니죠. 그래, 이네들은 객관적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특신 상태예요. 그죠? 특신 상태. 됐죠? 그럼 이제 부인하면 실질적인 증명이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세 번째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되죠. 특신 상태. 이건 뭔데? 정황입니다. 특신 상태 나오면 정황, 분위기. 진실을 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됐죠? 신용성의 정황적인 보장, 분위기. 자, 이렇게 하면은 증거능력이 인정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해볼게. 형식적 진정이 인정되면 혹 실질적 진정이 추정될 수 있을까? 지금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실질적 진술이면 당연히 인정된 것으로 보나? 아니죠, 여러분들. 형식적 진정 인정되고 적절만 인정되고 그리고 실질적 진정 인정되고 그리고 특신 상태에 있어야 돼. 그럼 또 이런 거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즉 두 번째 칸에 똥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세 번째 칸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인정된다. 세 번째 칸 똥 제거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어때? X. 전부 다 똥은 다 제거돼야 되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해라. 그럼 다 됐네. 그럼 이제 여기가 뭔데? 자, 이거 일량. 자, 적법한 절차 방식. 우리 피해자 신문 과정대로. 그다음 자, 실질적 진정 성립. 원질자 진술. 자, 피고인. 그다음에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먼저 피고인 인정하면 이제 되고 부인하면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이 실질적 진술이 증명되면 그다음 이제 특신 상태에 있으면 자, 이 똥이 제거되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했다면 이만큼 똥 제거되고 그다음 피고인이 또는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 피고인이 부인하면 물론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이만큼 똥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신 상태 분위기 있으면 이만큼 제거되는 거죠. 깨끗해지죠. 그럼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조서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작성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진술한 피고인이 지가 보고 내가 말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조사할 때 이 분위기가 진실을 말한 그런 분위기, 회유, 협박, 강화 같은 거 없었다면 그래 마치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직접 법관에게 들려주는 정도의 실용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심조서 볼게. 이거죠, 이거. 사경이 작성 피해자 심조서 이거. 엄청나게 많은 똥이 묻어 있죠. 이게 사망했잖아요, 사망. 이렇게 많은 똥을 제거하는 방법. 자, 볼게요. 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이 돼야 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복습했던 우리 피해자 신문 과정대로 그다음 또 내용 인정이에요. 내용 인정. 내용 인정은 뭔데? 거기 진실이죠. 진실.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다. 자, 이것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을 통해서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 됐죠? 진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 옆에다가 CF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영상 녹화물과 객관적 방법은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자, 이게 적법한 절차 방식, 그 다음 내용 인정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대로 피해자 신문이 작성되면 이만큼, 그 다음에 내용 인정하면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 인정하면 이만큼 똥이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인정이라는 요건이 어려워요. 그게 진실하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뻥이야 하면 증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서기관 작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조서. 여기는 뭐도 들어간다고요? 검사 작성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심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위에 잠깐 사경 작성 피해자 심조서라고 있죠. 여기 사경 작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진술 기재한 조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사경이 작성한 모든 피해자 심조서는 다 그 위에 로마자 2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경 작성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심조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로마자 2에 말이죠. 그 위에 사경 작성 피해자 심조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로마자 1과 로마자 2를 했어요. 조금 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자 1에 검사학성 피고인이 된 이 말이 있죠. 검사학성 그냥 피해자 심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된이란 말이 있잖아요. 로마자 1은. 근데 밑에 로마자 2 사경작성 피심조서는요. 피고인이 된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피해자 심조사 있잖아요. 그래 자기 것이든 공범자 것이든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정례란 말이죠. 정례. 그럼 이제 로마자 3을 하는 거죠. 수사경 작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기재한 조서. 이 피고인 아닌 자, 뭐 피해자라든가 목격자, 참고인 진술서에 말하는 거 맞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자 1에서 빠져있던 검사학성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심조서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왜? 공범자나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자니까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사항에 있는데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돼요. 이 조서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 진정 선임이 증명돼야 되죠.
자, 뭐를 통해서? 원주자의 진술,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서류 내용에 대해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돼. 다른 말로 바꾸면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되죠. 실질적으로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만 보장되면 되죠. 현실적으로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회 보장. 그 다음에 특신 상태요. 특신 상태 그 분위기라죠. 분위기. 됐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잖아 이거 사항.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되고, 그 다음 실질적 진정 성립이 증명이 돼야 돼. 원질자의 진술,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서류 내용에 대해서 원질자를 적어도 법정에서 원질자를 피고인이 신문할 수, 이 서류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신문할 수 있었던 때. 그 다음에 이제 특신 상태. 그 조서가 작성될 때 그때 분위기, 이 분위기가 진실을 말했던 그런 분위기, 특신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똥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 이거죠, 이거죠. 수사 과정에 작성한 이 진술서는 이 각각의 조사하고 똑같죠? 이게 5항이요. 됐죠? 그 다음에 서기관 작성 검증요서, 검증요서. 여기 있죠? 검증요서. 검증요서는 그나마 가장 실용성이 높게 보장돼. 똥이 가장 적게 묻어 있어요. 그래도 이 묻어 있은 이 똥을 제거하는 방법이요. 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되고, 또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되는데, 특신 상태 아닙니다, 여러분. 성립의 진정 증명이야. 자, 이게 누가 한다고요? 작성자가 하는 겁니다. 작성자가. 됐죠? 작성자가.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작성자가 한다. 자, 피고인 이렇게 바꾸고 특신 상태 바꾸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정리해 보면 적법한 절차 방식, 그리고 성립의 진정이죠. 누가 한다고요? 작성자가.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 풀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이건 돼 있어야 돼, 여러분. 검증요서는 적성, 그 다음 검사학성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적실턱, 그 다음 수사기관 작성 피고인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실신턱 또는 적실반턱, 그 다음 사기관 피해자 신문조서는 정내. 됐죠, 정내. 이렇게. 이거보다 더 똥이 많이 묻어있는 그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아예 증거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동의, 아니면 이제 탄핵 증거로 쓸 수 있겠죠. 깨끗한 거, 똥이 2칸, 3칸, 4칸, 크게 2칸 묻어있는 이런 것들. 원래 5칸인데 그냥 이거 줄여서 크게 2칸 묻어있는 이런 서류들 한번 쭉 보시면 되죠. 똥 제거법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사인 작성 서류. 자, 사인 작성 서류. 우리 사인 작성 서류는 우리 처음에 이렇게 했죠. 여러분, 사인 작성 서류.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좀 빼보는 게 더 좋겠다, 그죠? 순서를 해보면 일단 여기 깨끗한 서류가 3.1.1과하고 3.1.5가 있죠.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작성 서류가 있는데, 사인 작성 서류 이건 3.1.3 이거는 뭔데? 사인 작성 서류죠. 사인 작성 서류는 똥이 이렇게 한 칸 묻어 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이고요. 수사기관이고, 이거는 사인이죠. 사인, 개인. 뭐가 있어요? 진술서가 있고, 뭐가? 감정서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 진술 기재 서류가 있죠. 진술 기재 서류. 진술서, 감정서, 진술 기재 서류. 이게 사인 작성 서류예요. 똥 이제 한 칸 묻어 있어요. 한 칸. 사인 작성 서류가 수사기관 작성 서류보다는 똥이 더 적게 묻어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 입법자들은 법을 구성하고 있죠. 이만큼 똥 제거법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됐죠? 323. 그런데 이제 323 체계 잡을게요, 여러분들. 자, 필기 노트. 이제 보세요. 사인 작성 서류 323. 323조 1항에는 양쪽 옆으로 진술사고 진술기재 서류가 보이죠? 가운데 빨간 라인은 잠깐 보지 마세요. 자, 일단 진술서, 진술기재 서류. 진술서는요, 혼자 끄적끄적 하는 게 진술서죠. 그냥 혼자서 끄적끄적. 진술기재 서류는요, 사인이 작성했는데 지 혼자 끄적끄적 하면 진술서고, 진술기재 서류는 뭔데? 다른 놈이 시부리는 것을 지가 끄적끄적 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놈이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을 하는 거죠. 다른 놈이 이야기하는 것을 노트북에 적는 거예요. 이게 뭐라? 진술기재 서류. 내 혼자서 노트북에 입력했다. 내 혼자 녹음을 했다. 내 혼자 종이를 적었다 하면 뭐? 진술서. 차이 아시겠죠? 자, 진술서는요, 작성자의 자필,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거 인정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if 보이죠? 시커먼 if.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인하면 2항으로 넘어가요. 2항으로 넘어가서 뭐? D감이죠, D감.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 필적 감정 같은 거죠. 필적 감정 이런 걸 통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는 인정돼요. 됐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보이죠? 그 왼쪽에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거기 보면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적어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증거력 인정 요건으로 합니다. 됐죠? 최근에 개정됐죠? 지금 자지 말고 한 번 더 들어봐라, 여러분. 그 수험생은 5과목을 하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된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흔들린대. 내가 무엇이 흔들리는지를 잘 몰라요. 수험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내도 수험생을 했던 터라 알고 있거든. 내가 알고 있다 생각했던 것이 뭐 발목을 잡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친구들이 합격안을 많이 봤냐면 진정성 있게 정말 수험생답게 진정성 있게 아는 놈이라도 다시 한번 열심히 들었던 놈들이 합격하더라. 원래 실력이 더 뛰어난 놈인데 깝죽대면 실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뭐 하나가 이렇게 좀 또 살짝 5과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완전히 여러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한 과목만 가지고 뭐 10몇 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는 게 있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것도 딱 들어두고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 진술서에는요. 메뉴로 다시 올라가서 진술서에는 뭘까지 다 포함시켰다고요? 컴퓨터용 디스크, 증보장 매체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킵니다. USB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거, 그 다음 녹음 테이프 같은 거,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다 들어갑니다. 이게 또 스마트폰 이런 거, 보이스펜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진술 기재 서류 할게. 진술 오른쪽에 있는 거 진술 기재 서류. 자, 이 컴퓨터용 디스크가 증보장 매체 다 포함되고요. 다른 사람이 전화 걸어오는 것을 내가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 또는 보이스펜으로 녹음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요. 대화하는 것을 보이스펜으로 녹음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오겠죠.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자의 서명 날인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자, 진술자가 성백 진정을 증명하면 증언이 인정돼요. 진술자가 됐죠?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자가 하는 겁니다. 진술자가. 그런데 가운데 라인 볼게. 이제 피고인의 진술 기재 서류는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의 진술 기재 서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기재했다는 거야, 일반이. 또는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녹음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맨 오른쪽은 뭔데? 피고인 아닌 자가 하는 이야기를 녹음했다. 피고인 아닌 자가 하는 말을 적었다는 말이지. 가운데 라인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고 피고인의 말을 적었어요. 이러면 피고인이 증거사항에 부동의하면 또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또는 부동의하면 뭐 이렇게 시험에 나와. 내용을 부인하면 그 사이에 넣어도 좋아. 피고인의 진술기재 서류 보이지? 이게 걔네가 엄청나게 많이 대립하는 조문이거든요. 원래. 여기 가운데 라인에 여기 피고인의 진술기재한 서류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작성자라고 있죠. 작성자. 여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되니 여기다가 만약 if 자 피고인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판례대로 피고인 증거 부동의 또는 피고인이 최근에 나왔던 거지 내용 부의 하면 만약에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또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그때 이제 작성자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런 말이 없어도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뭐 작성자 이거 딱 생각해버리면 돼. 혹시나 이런 말들이 그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런 말이 들어와 있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알겠죠? 이런 말들은 그냥 주는 말이고 자연스럽게 작성자 이리 넘어가면 된대. 이런 말들은 빠르게 지나치고 딱 가면 돼. 때로는 이런 말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런 말들은 흔들리지 말라고요. 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증명 더하기 뭐 특신 상태. 됐지? 오케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원진술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성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녹음자가 나오기도 한다. 작성자 옆에는 이거 적어놔라. 작성자 옆에는 이퀄 해가지고 뭐 녹음자. 자, 종이에 적었다면 작성자가 되지만 녹음을 했다면 녹음자가 되겠지. 녹음 테이프도 작성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례도 있거든. 이런 지문도 있거든. 녹음을 했다면 녹음자가 되겠고 종이 적었다면 작성자가 되겠지. 녹음 테이프도 때로는 작성자라고 그냥 하기도 한다. 작성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녹음 테이프가 딱 나오는데 어떤 때는 작성자라고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녹음자라고 하고 녹음자 작성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원질자라고 하고 헷갈린다. 또 어떤 것은 특신 상태에 있고 어떤 것은 특신 상태가 없다. 헷갈린다. 그리 하지 말고
한 번만 딱 잡으면 되잖아. 뭘 흔들리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했다면 원진술자가 나와야 되지. 여기 원진술자 나와야 되지. 맨 오른쪽 원진술자 나와야 되고 성배 진정에서 끝나요. 그쵸? 그런데 가운데 라인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이라면 누가? 작성자가 나오고 거기는 성립의 진도 나오지만 또 뭐 더 나온다고요? 특신 상태 나오는 거. 이 그림 이 딱 하나. 정말 내가 정리를 잘했거든. 내가 했지만 정리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정무법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무법칙이. 이것 때문에 아예 그 사실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고 형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내도 공부할 때 형법은 정말 즐겁게 했어요. 근데 형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 수업을 들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사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형법이 어렵다고 안 해요. 서동법이 어렵다 하지. 진짠데. 강의하기도 상그러워요. 이게 실제로. 형법이야 딱딱 끊어지는 맛도 있고 형법도 재밌잖아요. 두 과목 있으면 수동법을 뽑기가 싫어요. 형법, 여러분 다 그렇더라? 과목 두 개가 있으면 형법 책 뽑지 수동법 책 안 뽑잖아요. 원래 이거 보기 싫은 과목이에요. 하기 싫은 과목이고. 그래서 안 하시잖아요 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형사법 통틀어서. 법을 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정법칙 제일 어렵다 하고 진짜 제일 어렵다고 해요. 형사법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해요. 문서죄요? 에이 문서죄 이거 그 조금만 알면 되죠. 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뭐라 해도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진짜인데 우리 그 면접하는 담당하는 선생 있잖아요. 우리 최준생 서울대 법학과거든요. 그 양반도 내보고 형법은 재밌게 즐겁게 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수동법을 강의하냐? 정무법칙 어떻게 강의하냐?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사실 안 했대요. 안 했다 하고. 그다음 내 아는 그 법원직의 선생이 있거든요. 내 수동법 전에 그 법원직 같이 하자고 이제 강의 부탁했던 선생이 있는데 그 양반이 사실 쪽에서는 지금 없었지만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양반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같이 하자라고 하던데 그때 정무법칙이 어떻게 설명하냐고 자기는 그거 할 때 도저히 그 수업 들을 때 도저히 막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제가 수업 들었을 때보다 훨씬 쉽게 내가 전달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다 됐고 이제 가운데 빨간 라인까지 했죠. 자 이제는 3일 3조 3항이요. 감정서입니다. 감정서. 감정서는요. 전 2항을 준용한다 하거든요. 전 2항. 전 2개 항. 3일 3조 3항이니까 전 2항 2개 항. 1항과 2항이요. 자 1항과 2항은 진술서가 있고 진술기재서가 있잖아요. 뭐를 준용할까요? 이 진술서를 준용하겠죠. 왜? 감정서도 진술서에 준하는 거죠. 왜? 지 혼자 끄적끄적 메모하는 거니까요. 그죠? 누구 말을 듣고 적는 게 아니고 감정서도 지가 감정한 내용을 적는 거니까 진술서라고 봐야 되겠죠. 진술서 내용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되죠. 즉 작성자, 자필,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증명. 부인하면 디감. 이름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자의 어떤 진술서로 보는 거니까 뭐라고요? 적어도 기재 내용 내에서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이거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충 끝. 그럼 요즘에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 3일 3조 이 규정을 가지고 변호사 시험에도 지문을 하나 구성했고요. 국가직에도 지문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3일 3조가 처음으로 이제 지문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변호사 시험하고 그다음 국가직 시험에 우리 시험에도 이제 이 지문으로 등장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다른별 문제집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지문들이.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문서를 이제 종합해 볼게요. 전문서를 이제 종합해 볼게요. 91페이지 다시 종합해 볼게요. 맨 위에 이제 신용세의 청황적 보장 이제 100이고 맨 위에 3일 1조가 있고 그다음 3일 5조가 있죠. 3일 1조는 뭐라고요? 당해 사건 공판조서입니다. 당해 사건 공판조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뭐로 간다고요? 3일 5로 갔죠. 그다음 법원법관 검증조서. 그다음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조서요. 자, 이것도 3일 1. 근데 우리 증거보전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증거보전 절차 증인신문조서가 3일 1조에 증거력 인정되는 부분은 증인의 증언 부분이에요. 그 당시 피해자가 지금은 피고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당사로 참여해서 반대 신문한 내용이 되어 있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여기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에요. 311조에 의해 증거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15조 315 공무원 작성문서 업무통상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아래 작성 문서가 되겠죠. 딱 기억하고 이거는 우리 3일 5조는 시험에 들어 나와요. 3일 5조 앞번에 그 박스 하나 정리했죠. 그거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용서의 정황적 보장이 이제 백인 서류는 이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집니다. 사인 작성 서류, 그 다음에 수사위원 작성 서류. 먼저 6항, 1, 2항, 4항, 3항.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인 작성 서류, 뭐 진술서, 정보장 매체 포함되고 감정서, 진술기재 서류 이런 거 있죠. 예, 성립의 진정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빨간 라인 하나 있었다, 그죠? 빨간 라인, 그렇죠? 피곤의 진술에 대한 서류의 경우에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증명 그리고 또 특신 상태라는 게 있긴 하죠. 물론 이제 그거는 빼놓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사연 작성 검증 요소는 적성입니다. 그다음 검사 작성 피곤이 된 피해자 신문 조서는 적실특이죠. 그다음 사연 작성 피곤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조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검사 작성 공범자나 공동 피곤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 들어가죠. 근데 적실 신특 또는 적실 반특. 그다음에 사인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 여기는 피곤이 된 피해자 신문 조서이든 공범자나 공동 피곤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이든 전부 다 3이죠. 사망인데 뭔데? 정내입니다. 정내. 됐죠? 그러면 이제 수사위원 작성 서류는 3일이죠. 1항부터 6항인데 5항이 빠져있죠. 5항은 그 옆에 있네요. 1항부터 4항을 추정하는 거죠. 이 각각의 조서를 적어야 되는데 연필과 종이를 건네면서 네가 직접 적어봐 라고 해서 진술서가 나오면 그 각각의 조서와 동일하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사경에는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사경에는 외국에 군화 있는 수사위원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FBI 얘네들, 러시아 경찰, 뭐 독일, 영국, 뭐 프랑스 경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기억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1사조로 한번 볼게요. 3.1사조. 거기 3.1사조 그 파란 글자가 보이죠? 조그만하게 3.1사. 3.1사조는 3.1이 3.1사조의 보충 규정이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보충 규정이냐? 여러분 이 각각은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정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성립의 진정이었죠. 이게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돼요. 그죠? 여기는 성립의 진정이요. 여기도 실적 정설입이요. 여기도 실적 정설입이요. 여기는 내용 인정이네. 내용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진술을 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누가요? 자, 이거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되겠죠. 자, 진술 기재 서류는 피곤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술자가. 피곤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술자가. 그 다음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작성자가. 또 진술서라면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성립의 진정은 누가 하냐? 작성자가 하는 거죠. 작성자가. 검증 요소는 작성자가 하는 거잖아요. 피고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적 선임 누가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하는 거죠. 피고인이. 검사 학생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피고인이. 만약에 부인하면 물론 영상 녹화물 객관적 방법도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요. 자, 이거 실적 선임 누가 하는 거예요? 원진술자가. 여기 내용 인정 누가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류들이 법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진술을 요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 여기는 작성자, 여기는 피고인, 여기는 자 원진술자, 여기는 피고인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이런 놈들이 사망했다면, 질병이라면, 외국 거주라면, 소재 불명이라면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한 사유로 진술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 작성자나 진술자가, 작성자가, 원질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부분 똥이 제거, 이 부분 똥이 제거, 이 부분 똥이 제거되는데 그래들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준한 사유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못하면 이만큼 똥이 제거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서류 버릴 거냐 말이죠. 근데 이 서류가 신용성에 충분히 저강제로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증거로 써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단 말이죠. 그럼 버릴 거냐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3.1사조로 찾죠. 3.1사조. 여러분이 카드가 없으면 그때 비밀번호 눌러 들어간다 했죠. 그때 3.1사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3.1사조는 언제 필요하다고요? 여기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한 사유로 진술을 못할 때 그때 3.1사조가 필요한 거죠. 3.1사조. 그리고 이 서류가 충분히 시용성이 보장되어 있다면 법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증거로 인정되어서. 됐죠? 그러면 만약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살아서 이미 법정에 나와 있고 진술을 하고 있다면 3.1사조는 필요 없어. 보충 규정은. 여러분 카드가 있으면 비밀번호 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술을 요한 자가 살아서 법정에 나와가지고 엄연히 이 진술하고 있다면 그때는 3.1사 보충 규정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살아서 법정에 버젓이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피고인 있죠. 피고인은 법정에 나와야 공판을 개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진술을 요하는 자가 만약에 피고인인 서류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살아서 법정에 버젓이 나와 있으니까 3.1사조 보충 규정 필요 없겠죠. 그리고 피고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 피고인이죠. 따라서 이 서류는
이 서류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324 적용돼 안 돼. 이건 324 적용 안 되는 거죠. 324. 우리 324조는 언제요? 언제 등장한다고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전화를 진술을 못 해야 되는데 피고인의 서류는 피고인이 여기 법정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24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피고인 서류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해자 신문조서. 바로 요놈이죠. 피고인이죠. 피고인 법정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서류도 314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는 뭔데? 작성자입니다. 진술자입니다. 작성 진술자 죽었을 수 있잖아요. 질병일 수 있잖아요. 외국 거주 소재 불명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거는 314조가 되는 거죠. 또 이것도 급료서 작성자가 사망했을 수 있잖아요. 질병 외국 거주일 수 있잖아요. 314 되는 거죠. 원진술자, 우리 피해자나 목격자 사망했을 수 있잖아요. 질병일 수 있잖아요. 이때 314조 보충규정 적용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314조가 적용 안 되는 것은 어떤 서류라고요? 여러분, 진술을 요하는 자가 피고인 서류가 314 안 돼요.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14조는 쭉 내려가서 특히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것이든 공범자의 것이든 전부 다 314조. 만약에 공범자가요. 사경한테다가 내가 피곤하고 같이 범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 다 하고 나는 이놈이 사망해버렸다. 그러면 이 사경 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314조를 통해 법조에 들어올까요? 안 되죠. 왜? 사경이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도 그 사망한 그놈이 내용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당의 피고인. 갑이 내용 인정하는 게. 을이 사망했다더라도 을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갑이 한다고요. 갑은 여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쌤 그러면 갑이 죽었다면요? 그래서 314 되잖아요. 갑이 죽으면요. 유무죄 심리 안 합니다. 선수가 있어야 다투죠. 선수 없으면 공소기각 결정. 우리 형기재판 4개 중에 공소기각 결정 사유. 치사 경범할 때 사가 사망이잖아요. 갑이 죽으면 바로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 끝나요. 갑이 죽으면요. 이런 질문은 좋긴 하나. 자, 됐죠. 자, 그러면 다 체계를 또 한번 잡았고 그러면 맨 오른쪽에 한번 봐볼게요. 맨 오른쪽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놈이 누구? 갑이고요. 갑이고 지금 을은요. 공동피고인이제. 자, 맨 왼쪽 보세요. 맨 왼쪽. 갑을이 병에게 범죄를 범했고 이를 목격한 정이 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경이 먼저 수사를 하잖아요. 사경이 이번에 법무부의 그 우리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걸 보니까 참 영장 청구는 그대로 지네들이 해야 된다. 사위한테 영장 청구 인정할 수 없다. 부정. 경찰은 긍정. 뭐하는 짓거리고 이 새끼들만. 아이고 이 새끼들 해쳐먹어라 그냥 다 이 새끼들아. 뭐 이제 하지 마라 그냥 이 새끼들은 하지 마라 이제. 하지 마라. 너가 다 해라. 그냥 우리도 그냥 다 하라 해 그냥 경찰 그냥 다 해라. 다 해라. 그냥 누가 알아서 다 해라. 누가 알아서 다 수사 다 해라. 우리 지휘하지 말고 우리는 민생 체험만 할 테니까 수사는 네가 다 해라. 다 해쳐먹어라.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들 줄 거 있으면 그만 주면 될 낀데. 아이고 미친 새끼들. 진짜 어떻게든 아이고.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혹시나 수사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들 입으로는 하죠.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주식들 어떻게 잘 한다고 우리가 그냥 그게 옳은 거는 맞잖아요. 사실 옳은 거는 맞아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주려고 새끼들만 이게 권력에 한번 이게 뭔가 이게 딱 맛을 보면 이 좀처럼 자기 어떤 영역을 내놓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이게 사람의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도 있잖아요. 5단계죠. 6단계입니까? 5단계 맞을 거예요. 5단계. 이 참.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긴 해. 참 주기 싫어하고 새끼들만. 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뭔 의미가 있을까 뭐냐. 근데 경찰도 너무 저자세로 가면 안 돼. 협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할꼬? 우리 하물며 그 시장에 가서도 우리 협상할 때 어떻게 되노? 협상할 때. 시장의 아줌마가 더 협상 잘한다. 아이 가격을 비싸게 딱 불러 아줌마는.
깎을 거 아니까. 그러면 이거 마진도 안 남는데 하면서 그러면 가지고 가세요. 마진도 안 남아 이거 하면서 실제로 마진 많이 남아요. 그 아주머니마다 못한 것 같아. 나는 과하게 딱 부르라고. 과하게. 충분히 양보해 줄 거 다 양보해 주고, 마치 그 시장의 아주머니가 충분히 가격은 증말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부르거나 아니면 원래 그 가격 딱 부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냥 경찰이야. 처음에 딱 요구할 때 그냥 무슨 1차적인 수사, 2차적인 보충 수사권 뭐야 우리가 다 해도 돼. 충분히 그만큼 영향이 있고 다 할 수 있어. 다 줘. 일체 너희는 수사에 다 빠져. 너희는 소추권만 행사해. 딱 이렇게 했다가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또 확보하고 뭐 이거 다 하다가 그러면 좋다. 보충 수사권 너희들 해라. 하면 이 정도는 얻어냈다. 이런 생각을 할 낀데 양보해줄 거 다 해주고 정말 합리적인 선상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거기서 더 깔려고 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만큼 또 해서 이제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 또 경찰 일각에서는 이 정도도 우리가 얻어낸 것도 많고 이 정도도 좀 대단한 일반 발전이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이번에 한번 굳어지면 또 이제 그대로 쭉 간다고 또 말 같지도 않은 뭐 한번 붙어보려 하면 제대로 붙어야지. 아이고 왜 그럴꼬. 너무 이게 거대 조직이라서 그러나 이런 일 많고, 물론 그렇게 되면 한 목소리 내기가 좀 어릴 수도 있죠. 뭐 쪽수가 너무 많으면. 그래도 너무 좀 저자세가 난 너무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필요해. 맞죠? 난 좀 이번에는 또 이제 경찰이 좀 한 목소리 내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막 이게 뭐 지자체 경찰하고 하면 또 복잡하다고 또 그 내부에서는 또 막 가져오면 좋을 낀데 지네들이 법무부 안 해봐도 참 말 같지도 않은. 그만할게요. 흥분하면 더 심해지니까. 자, 이제 사경이 이제 그 피해자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경이 조사하고 이제 검사에게 송치를 하겠죠. 근데 그 그림 계속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경이 일단 갑도 싸고 을도 싸고 병도 싸요. 근데 갑을은 이제 공범이잖아요. 이 피신조서 작성하고 그때 네가 직접 적어봐. 진술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피신조서하고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을 공범도 싸겠죠. 당연히 이 피신조서 적을 거예요. 네가 직접 적어봐. 진술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병정 싸할 거예요. 그럼 진술서 나오겠죠. 그때 네가 직접 적어봐. 진술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됐죠? 그 다음 이제 사건을 이제 검사에게 넘기면 이게 송치죠. 그러면 검사가 이제 다시 갑도 싸할 겁니다. 피신서 나올 거예요. 연필을 종이를 건네면서 네가 직접 적어봐. 진술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을 싸합니다. 피해자 신문조서 나올 것이고 네가 직접 적어봐. 진술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병과 증을 우리 피해자나 목격자를 조사할 겁니다. 진술서 나올 거예요. 네가 직접 적어봐 하면 진술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술서는 그 각각이 조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송치가 되어야만 검사의 수사로 넘어가는데 송치가 되기 전에 검사가 피해자를 신문했다면 이런 검사학생 피해자 신문조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위수정이에요. 증거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 딱 한번 생각해보고 송치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맨 위에 수사기관이 검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검정조서. 검정을 하고 나서. 근데 검정조서에는 검정의 결과를 기재한 부분도 있고 목적물 사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검정 현장에서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를 적을 수도 있고 범행을 재현하는 것을 찍은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현장 진술과 범행 재현 사진 이 부분은 검정조서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 수사기관이 묻고 피해자가 답변한 내용이니까. 서류는 타이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 판단하죠. 이 내용은 피해자 신문조서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쭉 볼게요. 자, 볼게요. 하살표 한번 봐보세요. 검정조서 위에 검정결과 목적물 사진 이 부분은 6항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살표 보세요. 6항. 그 다음에 현장 진술 범행 재현 사진 이 부분은요. 사경이 했다면 이거는 몇 항으로 가겠노? 하살표는 없지만 몇 항으로? 3항으로 가겠죠. 검사라면 몇 항으로 가겠어? 1, 2항으로 가겠네. 그죠? 공범자나 공동피곤이라면 몇 항으로 가겠어? 4항으로 가겠죠. 이게 자유자재로 넣으면 이제 여러분들 뭐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학생 갑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이거는 몇 항으로 가요? 1, 2항으로 가겠죠. 왜? 맨 오른쪽에 피고인은 누군데요? 갑이죠. 그러면 맨 오른쪽에 갑과를 바꿔볼게. 맨 오른쪽에 지금 을이 피고인이라 해볼게. 을이 피고인이라 해볼게. 알겠지? 맨 오른쪽에 을이 피고인이라 한번 해보자. 갑은 공동피고인이고. 그러면 이 갑의 조서는 몇 항으로 내려가? 4항. 이게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지문에서 이걸 싹싹 바꾸면서 물어본대. 을이 피고인이 됐다가 갑이 피고인이 됐다가 이게 막 바꾸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때 항상 갑이 피고인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놈이 피고인이요.
을이 재판받고 있으면 을이 피고인이라고. 어제도 많이 질문하는데 을이 증거 동의한다. 을이 증거 동의한다. 을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다. 아니, 을이 증거 동의한다. 을이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 을의 공사실이다. 하면 지금 누구를 재판하고 있노? 을을 재판하고 있으니까 을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는 거잖아. 됐죠? 갑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을이 부동의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갑 나오니까 갑이 피고인이구나. 아니라니까. 을이 부동의하제? 그러면 을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피고인인 거야. 이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자, 그럼 됐으면 지금 이제 갑을 피고인에 놓고, 자, 그러면 검사성 갑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1, 2항. 그 다음 공범자 공동 피고인. 지금 을이 법정에 있으니까 공동 피고인. 만약에 법정에서 을을 가려봐봐. 자, 맨 오른쪽에 법정에서 을을 가려보면 을은 뭔데? 같이 문제를 보였으니까 뭐 공범자. 떼보면 공동피고인, 가려보면 공범자.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몇 항? 4항. 하살표봐라. 4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검사학성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진술서는 당연히 4항으로 가지. 그 다음 사경이 작성한 병가정 참고인 진술서도 4항으로 가고. 그 다음 사경이 작성한 갑이든 을이든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든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든 사경이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전부 다 몇 항으로? 3항으로 간다는 건 꼭 기억해. 4항 아닙니다. 3항입니다. 됐죠? 이거 하면 이제 다 됐네. 그 가까이 요건 다 됐고 넘어가서 그러면 3.1.4조 있잖아요. 이 3.1.4조가 여러분 구교재는 그 추록을 보셔야 되고 신교재는 한 장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요. 3.1.4조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도 암기하셔야죠. 3.1.4조 적용을 긍정한 판례 그리고 부정한 판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3.1.4조는 틀리지 않아요. 폰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3.1.4조 적용을 긍정한 판례하고 부정한 판례. 이거 딱 정리하세요. 긍정 판례, 부정 판례. 자, 거기에 노인성 침해 이것만 딱 잡으시면 되죠. 노인성 침해는 뭐 되죠. 그 다음 중풍 되죠. 미국 되고 그 밑에 2번에 미국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일본 되죠. 그다음 소재불명 주소를 알 수 없다 되는 겁니다. 수환장 송나불능 무단전출 주민등록 미등재 되고요. 그 다음 진술자의 모두 일정한 주거 없이 전전유전 능마주의 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죠. 빨리. 소재 탐지 촉탁을 하기 전에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되고요. 정인으로 채택하지 3회에 걸쳐 소환장 발부한 것이 체액에 송달은 되었으나 정인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찰서장에게 소재 탐지 의뢰했으나 탐지불능 해보 됩니다.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가출하여 소재불능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 구인장 집행불능 이것도 됩니다. 자, 그 밖의 사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되고요. 구인장 집행되지 않는 경우 2번 보죠. 맨 뒤에 구인장 집행되지 않는 거 됩니다. 그 다음 부정. 출산 안 되죠. 출산이라는 글자 보이죠. 출산 안 돼요. 스트레스 증후군 안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안 돼요. 소재 탐지 촉탁 등으로 소재 수사를 하지 않고 안 됩니다. 이건 3에서 안 됩니다. 회부가 오지 않은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불능 해보가 와야 돼. 소재 탐지 촉탁을 내고 불능 해보가 와야 돼요. 근데 이거 불능 해보가 오지 않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주소지 아닌 곳으로 소환장 보냈다. 주소지 아닌 곳으로 소환장 보내면 안 됩니다. 314. 그 다음 실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 안 됩니다. 이거 324. 실주거지 방문하지 않은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증언급권 되게 중요하죠. 증언급권 안 됩니다. 그 밑에 진술급권. 증언급권 행사, 진술급권 행사 324 안 됩니다. 이걸 딱 기억하면 무슨 문제를 틀리겠습니까? 324조에서. 자, 이제 서류는 다 끝났죠? 서류는 다 끝났어요. 이제 전문 진술입니다. 전문 진술은 여러분, 거기에 자, 가벌병정 보세요. 가벌병정 있는데, 자, 이 가벌병정 파란 라인 있죠? 맨 안에 가벌병정이 법제에 나서 시부리면 이게는 원본입니다. 경험자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전문인술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것이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빨간 라인 이야기할 겁니다. 빨간 라인. 갑이 A한테, 을은 B한테, 정은 C한테, 병은 D한테 이야기했고 그 A, B, C, D가 법정에 나온다면 이게 바로 전문 진술이죠. 자, 우리 소송법은요. 딱 한 번 원본에서 말이 전달된 거 딱 한 번 전해들은 사람이 나오는 것은 예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시 A, B, C, D 바깥에 있는 E 보이죠? 이 바깥 라인은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 규정이 없어요. 전문법칙 예배 규정이 없다고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증거 동의 아니면 탄핵 증거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예배 규정이 있어서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 진술은요. 딱 빨간 라인까지 맨 파란 라인이 원본 라인이죠. 경험자 라인. 그 경험자 이야기를 직접 한 번 딱 전해드린 사람다. 딱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A와 그 다음 자 B, C, D. B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지금 법정에 을이 있죠. 을은 뭔데? 공동피고인이죠. 만약에 법정에 없으면 을이 법정에 없으면 공범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범자 같이 했으니까요. 공범자나 공동피고인도 피고인이라고 해요? 피고인 아니라고 해요? 피고인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받고 있는 놈만 피고인이고 공범자나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B, 공범자나 공동피고인 이야기를 들은 B 또는 목격자 이야기를 들은 C, 피해자의 말을 전해들은 D 전부 다 이거 뭔데?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이죠. 직접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실용성이 높겠어? 그나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실용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A 여러분 앞번에 우리 체계는 잡았죠. 체계는 여기가 피고인 이야기 들은 사람이고 이게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이야기들. 이거는 얼굴 반쪽 동이고요. 이거는 얼굴 양쪽 동입니다. 그죠? 이 반쪽 동을 제거하는 방법은 316조 1항에 뭐 특징 상태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 이놈 자 우리 얼굴 양쪽에 동이 묻어 있는 놈은요. 이 필요성 더하기 특신 상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 필요성 더하기 특신 상태 이렇게 얼굴 양쪽에 동을 다 이게 이제 316조 2항이죠. 뭐 필요성 더하기 특신 상태 이렇게 두 개. 자 이건 볼게 책 보면서 할게요. 자 A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죠. 자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고인 아닌 자입니다. 이 피고인 아닌 자 이 A는요 조사자여도 상관없죠. 조사 정은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조사자, 조사 참여자 전부 다 포함됩니다. 요놈은요 316조 1항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특신 상태. 그러면 얼굴 반쪽에 똥이 제거돼요. 그러면 그 당시 지가 갑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A가 피고인 아닌 타인이요. A가 즉 조사관, 그 조사 참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증거력이 인정되죠. 그 다음 을병정이요. 피고인 아닌 타인이요. 피해자 목격자뿐만 아니라 공범자 공동피고인까지 이내 이야기를 들은 BCD요. BCD. 자, 피고인 아닌 자죠. 자, 이놈 조사 참여자 포함됩니다. 이 BCD가 수사기관이어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자, 이네들이 법정에 나서 그 진술이 증거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네들이 필요해야 돼요. 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경험자가 좋거든요. 그래서 경험자인 을병정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BCD는 필요 없어요. 자, 을병정이 진술을 못할 때 어떤 이유로? 사질, 외소, 준 사유로 진술을 못할 때 그때 BCD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특신 상태요. 그러니까 을병정이 BCD한테 말을 건넬 때 그때 분위기 정황이요. 이게 진실을 말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때는 BCD는 법정에서 을병정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진술할 수 있고 이 진술이 갑의 문제의 증거력이 인정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자, 그 위에 거 있잖아요. A도 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법원의 입장에서는 갑이 더 좋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BCD가 필요해야 된다. 왜? 법원의 입장에서는 경험자가 더 좋지 않냐? 그리고 경험자가 나와서 진술할 수 있다면 BCD는 필요 없다. 그 BCD가 필요해야 된다. 언제 필요하냐? 그 경험자가 사질 외선하지 진술을 못할 때 BCD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렇다면 똑같은 그 맥락에서 그 A 있잖아요. A도 필요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경험자도 좋지 않냐? 우리 갑이 더 좋지 않냐? 그러면 이 경우에도 A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갑이 사질 외선 사유를 진술을 못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A를 불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갑이 A한테 말을 하고 일단 갑이 죽었다면 재판은 끝이 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갑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A가 필요한 이유는 A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갑은 피고인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A한테 말을 이전에 했는데 나중에 갑이 진술 거부를 행사해버리면 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A가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방금 이 설명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혹 그런 의문을 혹 가질까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자, 진술 거부 행사해버리면 전에 갑이 A한테 들려준 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들은 사람이 더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됐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면 3일째 1항의 특신 상태,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들었다면 필요성 다하기 특신 상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사다 증언 제도가 도입됐죠. 이런 거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빨간 라인 밖에 있는 재전문 증거는 예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요. 예, 증거 동의밖에 없다는 것. 됐죠? 그럼 넘어가서 조사자 증언 제도를 볼게요. 조사자 증언 제도를 보면 자, 갑을 병정이 있는데 자, 이제 사경이 갑을 조사했습니다. 갑을 조사해서 갑이 자백을 합니다. 엉엉엉 내가 범죄를 범했어. 자백을 해요. 그 다음 사경이 을병증거 조사했는데 을은 함께 했어요. 을은 공범이잖아요. 함께 했어요. 그 다음 병은요. 당했어요. 그 다음 증언요.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래 이 사건이 기소가 됐거든요. 자, 위에 것부터 볼게. 근데 갑 이 새끼가 법정에서 범죄를 부인합니다. 안 했다고 해요. 이때 그 당시 범죄를 범했다고 자백한 내용을 들었던 사경이 나와서 그 당시 조사할 때 들었던 자백한 내용을 증언하고 이 증언이 갑의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사다 증언제도가 도입됐죠. 3.16조 1항이죠. 우리 피고인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1항은 뭔데? 특신상태죠. 이 조사할 때 분위기가 특신상태만 있다면 조사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 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조사자는 나와서 그 증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 됐죠?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니까요. 밑에 거 볼게요. 밑에. 자, 함께했다, 당했다, 보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법정에 나가서 을이 뭐라고 하냐면 함께하지 않았어? 병은요? 당하지 않았는데? 자, 증언요? 보지 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함께했다, 당했다, 보았다는 것을 조사했던 조사가 나와서 그 증언하고 이 증언이 갑의 범죄에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3.16조 2항이죠. 2항은 뭔데? 필요성 다하기 특신 상태. 필요해야 돼. 언제 필요해요? 자기한테 진술을 해준 사람들이 사실 외소준 사유로 진술을 못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정에 나가서 버젓이 살아서 진술하고 있죠. 필요성 탈락. 3.16조 2항 요건 갖추지 못했죠. 증거 능력이 없죠. 따라서 이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딱 한 개 더 가면 일단 끝이 나. 자, 그러니까 사경이 나와서 갑 이놈 범죄자 맞아요. 내하고 함께 했다고 했어요. 보았다고 했어요. 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은 범죄자 맞아요. 이건 안 되죠. 그죠? 왜? 증거력이 없으니까. 우리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증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격한 증명. 그게 증거력이 없으니까. 자, 이 사경의 이 증언을 가지고 갑을 유죄를 때리면 안 돼요. 왜?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로 쓸 수 있다고요? 이 사경을 탄핵 증거. 우리 증거력이 없는 전문 증거라도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깨기 위한 증거로 들어올 수 있죠. 자, 만약 이놈들이 부인하고 있어. 사경이 나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저놈 범죄 범한 거 맞아요는 안 되지만 뭐로요? 여기 사경이 자, 을의 말 또는 병의 말, 정의 말, 판사님 믿지 마세요. 이네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 아니에요. 그네들의 어떤 진술의 증명력을 깨기 위한 탄핵 증거로 들어오는 거죠. 이건 가능하다고요. 됐죠? 이건 꼭 기억해라. 자, 증거력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다 적어봐. 증거력 인정되지 않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정은 이렇게 돼 있잖아. 정은 위에 증거력이 안 된다고 했잖아. 증거력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증거 가능. 탄핵 증거. 탄핵 증거. 단은 빼버려야 되겠다. 이 단이 뭔지 또 헷갈릴라. 자, 탄핵 증거는 됩니다. 탄핵 증거는 돼요. 이 증언은요. 이 증언은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지. 그런데 이 증언이 이 증언이라 돼 있잖아요. 이 증언이라 돼 있잖아요. 이 증언은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단 말이죠. 증거능력은 없지만. 됐죠. 그다음에 그 옆에 재전문 증거. 자라. 내 자장가 불러줄게. 잘 자라. 또 누가 잘 끼고 내가 자장가 불러줄게. 여기까지만 하고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 12시 반까지 이렇게 딱 끊을 수 있겠더라고요. 1시 반까지. 표정이 왜 그런데? 자, 재전문 증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재전문 딱 끊어놔야 이제 증거동의 넘어가는 거잖아요. 재전문 증거. 오늘 증거법 무조건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증거법도 끝내고 기판제까지 다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 1시 반까지 끝내면요, 사실 1시 반까지 끝내면 이 검찰도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내가 항공에 항공은 검찰은 사실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을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막 그렇긴 해요. 근데 항공은 이제 인연이 좀 있었어. 내한테 전에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서 내 입으로 차마 이 강의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물론 뭐 사정이 있으면 내가 뭐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검찰 이제 여기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문제든 뭔가 우리 판례 보충이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제 토요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여기 수업 마치면 1시 반까지 하면 한 이제 밥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후다닥 먹고 가면 2시부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최대한 할 만큼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뭔가 내 열심히 한다는 걸 딱 보여주고 뭐 이렇게 너희들 뼈도 먹지 못하게 너희들이 원망하면 안 되게끔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경찰은 막 온전히 지네들 양보해 주고 다 해주고 또 하니까 요거 협상이 누가 협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만해야 돼. 시간 없어. 자, 재전문 증거 보세요. 재전문 증거. 이거 하고 쉴게. 자, 재전문 증거는 이렇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범했고요. 그 이제 왼쪽 봐, 왼쪽. 갑이 을에게 범죄를 범했고. 자, 을이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엄마한테. 엄마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애가 엄마한테 전달했고, 엄마는 들었지. 그리고 엄마가 이것을 재차 전달했어.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을 문자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면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애를 데리고 수사기관에 갔어. 그래서 수사기관에 갔고 수사기관이 자, 애를 조사했고 애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것을 참고 주소에 적었다 해보자. 그런데 만약에 수사기관이 딱 조사하려고 하니까 애가 이야기를 못해요. 그 당시 어떤 충격으로 우울증이라든가 기억상실증이라든가 실어증이라든가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수사기관이라면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나? 엄마 이야기 들으려고 하겠나? 응? 엄마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지. 왜? 아버지는 엄마한테서 다시 재차 전달받은 사람이니까. 그나마 애한테 직접 이야기 들은 사람이 더 낫겠지. 반사적으로.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단 말이야. 수사기관이 엄마 이야기 듣고 종이에 적겠지. 근데 만약에 어머니도 그때 충격으로 만약에 쓰러져 버렸다. 이야기를 잘 못한다. 너무 하지만 그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뭐 너무 잔인한 놈이라 하지 마라. 자,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아쉬운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치? 그 아버지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거란 말이죠. 그 아버지 한 이야기를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조세에 기재를 하겠죠. 자, 이렇게 쭉 진행된 뒤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될 겁니다.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지 마시고요. 지금 책을 열심히 보세요. 자, 이제 기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기소가 되면은 이제 갑은 이제 법정에 쓰겠죠. 자, 만약에 을을 법정에 불러냈다 하면 을은 뭔데요? 경험자죠, 경험자. 그러니까 을은 원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갑은 원본 증거죠. 자, 이제 사람부터 먼저 해볼게요. 사람. 엄마가 나온다 해볼게요. 엄마는 뭔데? 엄마는 경험자가 아니죠. 지네들은 사람이죠.
맨 안쪽이 원본 라인, 그 바깥 라인, 전문 라인이죠. 엄마는 전문 진술입니다. 근데 P1의 말을 들었어? P1 타인의 말을 들었어요? P1 타인의 말을 들었죠? 네, 316점 몇 항? 2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증언에 증거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더하기 특신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필요해야 돼요. 언제 필요해? 자, 원주자의 사질 외소준,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을 준한 사이로 애가 진술을 못할 때 그때 어머니 필요하고 애가 엄마한테 말을 건넬 때 그때 분위기가 특신 상태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는 아버지 이야기 해볼게요. 아버지는 어떻게 돼? 아버지는 그 어머니 라인, 그 바깥 라인이죠. 우리는 원본, 그 바깥 라인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요. 사람이. 그 진술의 증거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고요. 그 바깥 라인이니까 재전문 라인이죠. 예외 기준이 없습니다. 전문법칙이 예외 기준이 없다고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증거로 인정되는 방법은요. 증거 동의밖에 없습니다. 증거 동의하면 증거 인정돼요. 시험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거든요. 틀립니다. 증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증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류 볼게요. 서류. 자, 서류는 이제 첫 번째 서류가 있고 두 번째 서류가 세 번째 서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서류. 자, 이게 진술 조서죠. 이제 서연이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참고인 진술 조서를 적었다. 이건 3일이죠. 사항입니다. 이건 3일이죠. 사항. 적실 신탁이 되겠다. 그지? 자, 이제 로마자 2 서류. 이거 뭔데 여러분들? 이제 서연이 어머니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서류죠. 근데 이 서류는요. 이름을 잘 붙여봐. 여러분 그대로 하면 돼. 애가 전달했지. 애한테부터 출발해봐. 애가 전달했고 엄마는 들었고 엄마가 이것을 진술했지. 이것을 기재한 서류지. 그러니까 뭐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되는 건데.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자, 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 여러분 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라고 돼 있다. 그지? 자, 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 자, 전문 진술. 여기 전문 진술까지가 뭔데? 316조 2항이죠. 왜? A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3조 2항. 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진술, 이 어머니의 진술의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애가 사실 외선사실 진술을 못할 때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말을 건넬 때 그때 분위기가 특신 상태로 있어야 수사기관이 엄마 이야기 들을 거 아니야. 3조 2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 기재한 조서. 기재한 조서. 이게 뭔데? 수사기관이 피고나인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니까 3일이죠. 몇 항? 4항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 두 개의 요건이 결합되어야만 증거를 쓸 수 있겠다. 그죠?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애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진술할 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어머니가 좋아요? 애가 좋아요? 애가 좋지. 왜? 애는 직접 경험자니까. 그런데 애가 사실 외선사를 진술을 못한다면 그때 수사기관도 어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야. 수사기관도. 그 다음에 애가 어머니한테 말을 건넬 때 그때 분위기가 특신 상태는 있어야 이야기 들을 거 아니냐. 어머니가 나왔어. 어머니가 왜 나왔습니까? 아, 우리 애가 지금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 기억 못해요. 우울증이라. 아, 그래요? 그럼 앉아보세요. 애가 뭐라 하던데요? 아, 뭐 장난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아, 귀여운 녀석이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면서 기득기득 웃고 있나? 아니죠. 바쁩니다. 어머니. 꺼지세요. 꺼지세요. 일 안 하겠나? 근데 애가 진실 많다는 그런 분위기, 특신 상태 이런 게 있으면 어머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겠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기재한 조서에도 똥이 묻어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피고나인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니까 앞번에 어디에? 수사기관이 피고나인 자의 진술을 기재한 줬으니까 이만큼 똥이 묻는 거죠. 이 똥을 제거하는 방법은 적실신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번 서류 있잖아요. 3번 서류. 이거는 뭔데?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되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름 붙여보세요, 여러분들. 애한테서도 출발했어요. 전. 그 다음 어머니는 던. 문. 엄마가 또 재차전달 재전. 아버지가 들었죠. 문. 그러니까 뭔데 이거는? 재전문 진술 이것을 기재한 조서가 되는 거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 마음이 너무 급해요 지금. 자, 그래서 3번 서류는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되는 거죠. 우리 재전문 진술에서 예외 기준이 있다고 없다고요? 아버지가 진술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기재한 서류는 예외가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겠죠. 증거 동의밖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방법이 없어요. 증거 동의밖에 없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전문 증거라는 것은 넘기기 바쁘시네요. 자, 재전문 증거라는 것은 전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제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됐죠? 제로 시작하는 것은 아버지 겁니다. 아재 거예요. 아재. 전으로 시작하는 것이 엄마 거예요. 전으로 시작하는 것만 예외 기준이 존재해요. 됐죠? 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 이게 왜 재전문이라고요? 재전문 증거냐고요? 보세요. 전문 진술. 전문 증거죠. 우리 전문 증거에는 전문 진술과 전문 서류가 있잖아요. 이 전문 진술.
전문 진술. 이걸 뭔데? 전문 서류. 전문 진술도 전문 증거죠. 그다음 전문 서류도 전문 증거죠. 전문 증거죠. 전문 증거 한 번, 전문 증거 또 한 번. 재전문 증거. 그 재전문 증거에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도 재전문 증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재전문 증거. 재전문 증거에는 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 전문 진술, 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 전문 진술, 전문 증거 한 번, 기재한 조서, 전문 증거 한 번, 재전문 증거죠. 하여튼 재전문 증거 이 세 개를 일단 재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전으로 시작하는 요놈은 예외기록이 존재하고 제로 시작하는 것은 예외기록이 없고 동의밖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방법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10분 쉬었다가 증거동의 탄핵 증거에 들어갈게요.